저번에 댓글로 그죠? 교과서 N회독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댓글을 이제 질문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글로 쓰려고 하니까 조금 설명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데, 일단 N회독이라고 하는 게 여러 번 읽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근데 이게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참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A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읽었다, 그죠? 그러면 B 단원을 읽을 때쯤이면 A 단원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좀 지워지고 이 단원에 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가 이때는 그래 이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뭐 B, C, D, E, F, 뭐 G 한 요쯤 단원으로 넘어왔다, 소단원이라든지. 그러면 이때 이 키워드를 배우게 돼버리면, 요런 키워드 좀 다 학습해버리면 이 키워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N의 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풉니다. 모의고사를 푼 다음에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틀린 문제의 단원 있죠. 틀린 문제의 단원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교과서를 펼쳐놓고 그 교과서에 관련된 예제, 유제들,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연습 문제까지 같이 한번 다 푸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틀린 문제 단원을 공부할 때 큰 단원만 공부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등비 급수 문제를 틀려버렸다. 그러면 급수 단원을 이제 뭐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또 급수에서도 소단원, 특히 내 어떤 소단원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 소단원만 보는 게 아니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뭐 미적분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실근의 개수 뭐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 얘가 실근일 때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프가 떠 있는 형태라든지, 이렇게 그런 경우는 뭐 우리가 판별식을 뭐 써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판별식에 대한 개념을 또 몰라서 틀리는, 그러니까 판별식이라는 존재는 알지만 그 키워드가 의미하는 게, 즉 판별식에 대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거를 못 읽어냈다라고 하면 그게 또 문제입니다. 수능은 그것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 키워드를 못 잡아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원을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는 그 단원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씩 다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수능이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100점이나 90, 1등급 때 아니면 다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N의 독이라고 하는 걸 교과서 여러 번 돌려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의고사를 푼 다음에 틀린 문제 단원들, 뭐 작은 키워드조차도, 키워드까지도 포함해서, 그 키워드는 뭐를 보기 때문에 뭐 이게 쓰이는 거다, 판별식이 들어가는 거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키워드를 포함해가지고 틀린 문제 단원을 그냥 여러 번 읽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릴 때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문제 뭐 예를 들어서 17번 문제를 어떤 개념 때문에 틀렸어, 어떤 단원 때문에 틀렸어, 그 단원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 내가 못 읽어서 틀렸어 라고 하면 또 그 키워드랑 관련된 단원을 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볼 때 어떤 거에 중점을 두면 좋냐면, 그 개념이 있죠? 그 개념이나 공식이 있습니다. 성질이 있어요. 그게 유도되는 과정이 있죠. 증명 과정은 정확하게 뭐 중요한 단어도 몇 개 있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유도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배우려고 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쌤이 그 기출 문제 같은 걸 풀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이 말이지,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할 건데, 쌤 강의 전체 다에서는, 그 지금까지 찍었던 강의에서는
전부 다 좀 유기적으로 흐름이 있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뭐 강의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름을 익혀 주셔야 돼요. 흐름을. 생각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흐름을 익히셔야 나중에 키워드를 보더라도 원래대로 찾아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N해독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푼 다음에 틀린 문제 단원을 교과서 읽는 걸로 여러 번 읽어주시면 돼요. 내가 안 틀릴 때까지. 그러니까 한번 읽고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들 푼 다음에 교과서 문제들 푼 다음에 익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 풀다가 또 틀렸어 그 단어. 그럼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봤는데 또 틀렸어. 그럼 또 가세요. 또 보세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달달달달 외웠다고 하더라도 결국 문제를 보면 까먹어요. 그런 다음에 어차피 난 교과서 N해독 했으니까 이제 그냥 문제만 풀면 되겠지. 그게 안 돼요. 틀리고 나서 다시 보고 틀리고 나서 다시 보고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왜 기억을 못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게 반복적으로 학습이 돼야지 차곡차곡 쌓여서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네요. 내가 어떤 단원의 문제에 대해서 안 틀리고 풀려고 하면 이게 새까맣게 다 칠해져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뭐 N에도 안 맞는 내가 해봤자 그냥 문제 같은 걸 풀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익히고 그 다음에 해봤자 반 이상이 안 차요. 그런데 틀리고 나서 보고 그 다음에 또 틀리고 나서 보고 또 틀리고 나서 보고 또 틀리고 나서 보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여기 다 차게 됩니다. 이렇게 채워주셔야 이제 이 단원에 대해서 내가 안 틀린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수학 잘하는 학생이나 잘하는 쌤들이 있죠. 그 쌤들 수준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쌤이나 학원쌤들 같은 경우에 수학을 못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없는 게 어떤 개념에 대해서 1년에 아무리 못해도 2번 이상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아니 2번이란다. 한 20번 반복하게 됩니다. 학교쌤들이 수업 들어가는 게 그죠? 일주일에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학원생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학교만 하더라도 뭐 반이 만약에 10반이 한 5반이 있으면 학생 5반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5번 개념 반복하네요.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만. 그런 다음에 또 보충 수업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또 한 번 더 개념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면 한 반당 한 번씩만 돌아간다 치더라도 지금 총 3바퀴가 돌아가는데 5반이니까 학교생들 같은 경우 15번 정도는 기본으로 돌리는 거죠. 개념이 15번 정도는 쌤들이 복습을 하는 거예요. 아마 못해도. 근데 그게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하다 보면은 그죠? 안 외우고 싶어도 외우게 되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너무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일상적으로 돼버리니까 받아들여지는 거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좋지 않고 부족한 단어는 특히 자기가 좀 까먹는 단어는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남들은 N해독 한다고 하는데 나는 좀 N해독이라고 하는 거 안 해서 불안하다 싶으면 N해독 추천 교재가 있습니다. N해독 추천 교재가 있어요. 뭐냐면 1번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6월, 9월 수능 평가원 문제집입니다. 평가원 기출문제. 기출문제집이라고 할게요. 뭐 좋은 거만 많습니다. 많이 팔리는 게 좋은 거거든요. 특정한 이름은 언급 안 하겠지만 많이 팔고 많이 풀고 애들이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굵은 거 있고 얇은 것도 있는데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그런 거 사셔서 한번 3번 정도 풀어보시고 3번 정도 한번 쭉 풀어보고 틀린 문제들 있죠? 틀린 문제들 그런 걸 위주로 해서 꼬단노트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키워드 읽어내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 정리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2번째 한한수라는 책이 있어요. 한 권에 완성하는 수학인가? 그 다음에 또 뭐 수학의 명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학의 명작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가지고
한 권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고 그 풀이법을 한번 익히려고 해보고 노력하면 좋아요. 물론 이 책들이 좀 초보자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쌤이 보기에는 한 바퀴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거 한번 하고 나서 이걸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쌤이 설명을 했는데요. 해내독이라고 하는 게 고2면은 그죠? 쭉 보면 된다. 계속. 근데 고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전력을 키워야 돼요. 실전력. 실전은 문제가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거와 이게 섞어서 요거 풀게끔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죠? 우리가 작은 단어, 작은 도형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힌트에서도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말 때문에 또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교과서만 보고도 만점받았다더라. 그래 그게요. 교과서만 보고 익혀서 다른 문제도 풀고 연습해서 그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진짜 그런 사람은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머리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쌤이 고등학교 시절에 반에 천재라고 불리는 놈이 있었어요. 걔는 뭐 진짜 공부도 안 해. 공부도 안 하는데 걔는 무조건 전교 1등을 해. 학교 야자 시간에도 걔는 맨날 자거나 놀아요. 수업 시간에는 필기도 안 하고 그냥 쌤 얼굴만 봐요. 근데 그걸 다 외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수학도 교과서만 가지고 그냥 지원장이 계속 보더라고요. 가끔 쉬는 시간에 자기 그냥 교과서를 뚫어지게 쳐다봐. 그게 다예요. 수학 공부하는 게. 그래 놓고 이제 딱 수능 모의고사를 풀면은 모의고사 문제를 봐요. 보다가 이제 머릿속에 눈을 딱 감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을 해요. 뭔가 연필도 안 건드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답을 찍어요. 그럼 그게 또 맞아요. 걔가 모의고사가 6월, 9월 수능 모의고사 수능 전부 다 수학이 전부 다 100점 나왔었거든요. 대단하죠. 어떻게 암산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안 쓰고 100점이 나옵니까? 고3의 실력으로. 그런 사람들 아니고는 교과서만으로 그죠? 뭐 N에독 해가지고 개념을 해가지고 한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함에 가깝고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한 5수에서 6수, 7수, 8수는 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머리가 정말 좋은 거 아니면 내가 머리가 평범하다 아니 평범보다 조금 좋아 이 정도는 그냥 그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전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실전력도 부족하고 개념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 또 다음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뭐 댓글로 달 수 있는 거 댓글로 달고 댓글로 설명하기에는 약간 설명이 부족할 것 같다 싶은 내용은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서 설명드릴게요. 예,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여기 하나 빠졌네요. 내용을 제가 아까 전에 한 번 더 찍었었는데 중학교 쌤 있죠? 중학교 과정의 쌤 특히 이제 자기 그 단원이랑 연결된 게 있어요. 뭐 1차 방정식 함수 부등식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함수 이게 고등학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보통.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나중에 미적분 원을 그 뒷부분 있죠? 함수의 극간부터 저쪽 적분까지 풀 때 좀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 안 치고. 보통 미적분 그 원 문과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나중에 이 부분이 약해가지고 이 부분이 약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미분하는 거 쉽단 말이에요. 미분하는 건 쉬운데 미분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지를 못해. 그게 미분 파트에서의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딱 센 한 이 정도 푼다고 생각하시고 풀면 진짜 자신감도 붙고 문제 풀다가 이거 묻는 거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쪽 단원에 대해서 이제 이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예, 그랬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강의에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